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숭이띠 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일간한테 기해라는 의미가 갖다 주는 의미를 기해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천간에 드러난 기운은 정제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지지에 있는 기운은 편인이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지 속에 감춰진 갑이라고 하는 장상하고 있는 기운은 이거는 비견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원숭이띠한테 해라는 돼지의 기운이 가져는 기운은 망생살이라는 신살적인 기운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크게 말하면 이 네 개의 기운이 작동을 하면서 화라고 하는 기운의 어떤 저하는, 이쪽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이쪽 분야는 하면은 안 되는 분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에 있는 기라는 것이, 천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과 어떤 사상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대외적인 모습을 지향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간이 정제로 작용을 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정적 소득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꿈꾸고 희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너는 대인관계에서 보면 좀 원만한 대인관계, 마찰을 피하면서 또 원만하게 살고 싶다.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그래, 상대도 인정하고 대신 나도 좀 인정해 주어라, 이러면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신적인 것들이고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현실, 내 삶,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해라는 지지에 있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자, 해는 편인이라는 글자로 작용을 합니다. 자, 편인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억제합니다. 내가 활동을 관장하는 기운을 보통 식상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갑일간한테 식상의 기운은 여기서 아주 위축된 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해년을 맞이했을 때 갑일간은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안정적인 소득이나 대인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너무 좀 움직이고 싶지만 실제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외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면은 내 주변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나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싶지만 몸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요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식중독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객 크레임이 상당히 뭐가 불거져가지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내가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이 나는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싶지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식당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내 활동에서 내가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마저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된 소득이나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편인이 가져다주는 단점은 활동을 정지시키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 열린다는 것이 있지만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장점은요, 공부나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가령 뭐 명리 어떤 내가 도를 닦거나 어떤 정신적인 행위를 할 때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정신적인 행위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을 찾아서 100일 기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1000일 기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 부처님한테 봉양하는 공양주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정신적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도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뭐 산속에 꼭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심신을 가다듬으면서 독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거나 아니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내 심신을 단련시키면서 마음을 달래는 경우도 많지요. 또 공부나 자격에 도전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내가 도나 정신 쪽에서 공부를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대학에 나와서 뭔가 불교를 좀 더 이론적으로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명리 쪽에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명리책을 한번 사서 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이나 내 진로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나 자격을 통해서 내가 내 진로 또 전문가의 방향으로 잡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해라는 기운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활동은 많이 줄어들고 또 내 앉아서 공부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갑일간한테 기해년이 주는 어떤 의미가 됩니다. 또한 망신살의 영향이 있으니 내가 평소에 어떤 유학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내 글을 쓰고 싶거나 내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고 싶거나 내 작품의 서예나 그림을 전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해년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망신살의 운에서 장점은 뭐냐면 내가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들을 발표하고 나의 것을 외부로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작품을 사람들에 드러낼 때는 최고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일간이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아주 좋은 분야와 좋지 않은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해의 운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안 좋다 또 갑자기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 내가 이걸 접고서 공부를 한다고 이게 바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한 해의 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글자 또 대운 또 내가 현재 서 있는 상황에 맞게 바꿔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한되면 나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공부나 자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나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도 겸하게 됩니다. 기해년은 다른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식으로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내 공부나 자격을 갖다가 얻거나 아니면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레벨을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 그런 측면으로 기해년의 장점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갑일간 원숭이띠한테는 기해년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또 다른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운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라는 기운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단 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요. 또 편인의 기운이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나의 공부나 자격을 따기 위해 내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의 변화에서 보면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내 기대치보다 잘해주지 않았을 때 나는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한테 얼마나 잘했느냐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내가 이성한테 할애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황적 설정이 이성한테 시간을 내고 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기존의 심리 자체가 자꾸 내가 대접받는 것에 내 생각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성 간의 거리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투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해라는 기운을 봤을 때 갑일간한테 투자의 성과는 토의 기운이라든가 화의 기운이 와야 투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해라는 기운에서 토나 화의 기운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내가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럼 나의 재물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학습에 있습니다. 공부에 있고요.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성숙에서 이런 걸 통해서 재물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기해년은 부디 나의 내부의 에너지, 내부의 실력, 또 내 정신적 고양을 높이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것이 향후에 내가 재물을 향유할 수 있는 일정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에서 많이 바라보는 것들은 관성과 인성의 모습인데 인성 자체는 편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관성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나 2순위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의 취업이 아닌 조금 눈높이를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낮추시고 기대치를 좀 낮추셔서 3순위 정도의 내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곳에 대한 취업은 조금 어렵기도 하지요. 그리고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을 말할 수 있는데 결론은 모두 다 좋습니다. 어떤 내가 활동은 줄이고 내 정신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열리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외부와의 접촉을 많이 줄이시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해서 앞으로 펼쳐질 좋은 시절을 대비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 자격을 올리고 지식을 올리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서 기해년을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으로는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이라든가 내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시설을 임대하는 거나 이렇게 임대 쪽 사업과 제조나 강의나 아니면 생산이나 유통, 납품 이런 쪽에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대로 안정된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의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규모를 좀 줄이시고 변동비를 늘리시고 고정비를 줄이시면서 어떤 다가올 위험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숭이띠 갑일간의 개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